주진우 라이브. 2020년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피감 기관들로부터 2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정치 공세다, 억울하다,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데 이어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주민센터에서 박주민 의원과 짚어봅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된 광화문 집회에 정광훈 목사가 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거 그냥 논란으로 끝일까요? 오늘 개신교가 회의를 열어서 전 목사의 이단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단으로 판명되면 정광훈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광화문 집회는 사라질까요? 교회개혁연대 방인성 목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대목을 기다리던 상인들 망연자실하고 있는데요.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 회장 잠시 후에 연결해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내 모든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에 간 건 아닙니다. 학년을 나눠서, 또 학급에서도 짝수, 홀수, 번호를 나눠서 등교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등교 잘했는지, 학교 잘 다녀왔는지 걱정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학교를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입니다. 학부모님들 등교 수업 바라는 점 있으면 민원사항 넣어주십시오. 저희가 박주민 의원과 주민센터에서 함께 다양한 민원 들어보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네? 집에만 있어도 피곤하네요. 네. 월요일이 사실 좀 힘들고 피곤하다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주말과는 좀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까. 네. 맨날 힘들어. 뭐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걱정되는 뉴스로 또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네.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불이 났어요. 네,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인데요. 오늘 새벽 4시 반쯤 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큰 불로 이어졌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추석 상품을 적재해둔 점포와 창고 등 20곳 정도가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장 구조상 청과물시장에 점포들이 쭉 늘어서 있고 각 점포 안으로 보관용 창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창고에는 과일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때문에 이 추석 연휴를 준비하던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영화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회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화재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화재 소식에 놀라신 분들 많은데 현재까지 좀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화재는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태고요. 네. 그 피해 상황은 저희 그 추석 대목 준비하느라고 물건을 많이 적재된 상태에서 예. 한 몇십억 어치는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저기 회장님, KBS하고 라디오 인터뷰한다고 주변 분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응? 회장님 지금 라디오 나오신다고. 예. 예. 회장님.
예예. 지금 그 전통시장은 대목이잖아요. 추석 연휴 앞두고. 예. 그래서 피해가 조금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크죠. 예, 저희가 또 어제가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예. 오늘 물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월요일부터 장사하려고. 예, 어제는 쉬는 날이라서 예, 물건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불이 나갔고, 근데 이거 제가 그 소방서에서도 처음에 소방차는 빨리 왔어요. 예, 소방서는 한 3분에 4분에 왔는데 네, 그 연기난 부분을 제가 얘기해줬으면은 이제 얘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초기 대응이 미흡해갖고 예. 저희 시장 쪽에 불이 안 나는 부분도 지금 초기 미흡 대응에서 지금 불이 한 20여 가게 15%가 싹 탔어요 지금. 딱 녹아버렸어요 지금. 제가 그 청량리 청과물시장 그 경동시장 옆에 시장 자주 갔었어요 옛날에. 어제도 저녁에 지나갔는데요. 예. 근데 그 동네 갈 때마다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불 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예. 회장님도 걱정하셨죠? 예예. 그런데요. 걱정했는데 그냥 불이 났어요. 근데 아, 그럼요. 예. 근데 저희 시장 쪽에 불난 게 아니라 예, 옆에 그 통닭집에서 불이 나가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소방서하고 미팅한 브리핑했을 때도 예,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은 그 통닭집에서 발화가 되고 좀 넘어왔다. 예. 이렇게 된 상태고요. 예, 저희 청과시장은 안전했었는데 네, 옆에 그 통닭집에서 발화가 된다고 이렇게 추정이 돼갖고 이 예. 불이 넘어온 상태예요. 저기 피해 보상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지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화재보험 같은 데는 가입돼 있습니까? 화재 보면 이제 제가 크게 가입된 점포는 없고 예, 거의 가서 뭐 몇십만 원에서 받는 상태고 예. 거의 못 받는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오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현장에 다녀갔다는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어떻게 돕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뭐 최대한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네, 뭐 아직까지 그런 연락도 없고 네. 지금 저희 상인들은 많이 지금 가슴도 아프고 좀 이거 어떻게 시설할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저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영업 예. 그 전통시장도 어렵죠. 예,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한 반 이상 줄었죠. 반 이상이요. 예. 네. 그래도 추석 연휴 앞두고 시장 가서 장 봐와야 되는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내일부터는 저희 시장은 영업을 합니다. 합니까? 예, 내일부터 이제 10시 반까지 감시 끝나고 네. 제가 이제 그나마 그리고 동대문 유동역 구청장님께서 네. 많이 도와주셔갖고 예. 그 경찰서 서장님하고 내일 그 일찌감치 그 10시 반에 그 감식 마친다 그랬고요. 네. 그 전에도 이제 장사하고 예. 어차피 저희가 대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예. 그 장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우리 그 주위의 그 동대문구나 다른 서울시에 있는 그 소비자들께서 저희 그 청량리 청과물시장은 네. 많이 그 물건도 저렴하게 팔고 저희가 그 위탁 판매라고 있습니다. 네, 그 동네 싸요. 그 시장 쌉니다. 네. 제가 알아요. 지방에 네. 저희가 그 갈동시장이나 다른 시장 입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예. 저희는 위탁 판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물건이 많이 저렴하니까요. 불났다고 안 오시지 마시고 예. 내일부터 영업을 하니까 많이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 정상적으로 청량리 청과물 시장은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추석 앞두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동영화 청량리 청과물 시장 상윤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박덕흠 계속해서 주말 내내 박덕흠 의원 관련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네,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동안 이 박덕흠 의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부 산하 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 그리고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2천억 여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2천억이 넘더라고요. 네, 이미 이전에 이 국토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서 네. 이미 고발이 된 상황인데 네. 지난 금요일에는 1천억 원 그리고 주말 사이에 2천억 원 등 2천억 원 등 점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박덕흠 의원이 억울하다 이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네, 박덕흠 의원은 본인이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의 아들, 딸은 아무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지금 대통령 아들 딸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가족회사가 공개 경제 입찰로 또 공사를 수주했다라면서 이 입찰의 공정성이 부정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건설 회사를 경영하는 아들이 본인으로 인해 오히려 이 사업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매출액이 떨어졌다라는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어렵다. 본인 때문에 오히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최초에 불거지자 이 본인이 입장을 내면 당이 검증할 것이다라는 태도를 보였었는데 네. 오늘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요? 조수진 의원은요? 아직 별말이 없죠. 네네, 관련해서 별말이 없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기억하시죠? 국회에서 식물국회였던 국회가 갑자기 동물국회로 변해가지고 몸싸움했던 일. 그런데 관련된 재판이 오늘에야 시작됐습니다. 네, 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6탄 저지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하면서 네.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이 회의 개최를 방해하거나 이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1월 기소를 했고 이 재판이 무려 8개월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시작이 된 건데 법원이 오늘 재판을 열게 된 것은 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 자료가 방대하고 또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많고 또 코로나19로 휴전기를 가지면서 미뤄진 측면이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소된 의원들이 하나씩 둘씩 다 재판에 나왔어요. 네, 먼저 모습을 드러낸 정치인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이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인 것은 송구하다라면서도 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겠다.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합의 정신이 간과당하는 상황에서 저항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숙명했다. 네, 그리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후 2시쯤 서울 남부지법을 찾았습니다. 역시 오랜만인데요. 취재진에게 요즘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서 이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 죄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당 지도부였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냈는데 법원에 가는 길은 조금 달랐네요. 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이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 오늘 안 나왔는데요. 미국 갔잖아요. 네, 이 법원이 허락을 안 했는데 미국을 갔다라고 해서 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코로나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이틀 연속 100명 아래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어제가 82명이었으니까 이틀간 1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일단 누적 확진자는 23,045명, 위중증 환자는 141명, 사망자는 385명입니다. 서울에서 강남 한복판 오피스텔에서 층을 건너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내용이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14명이 감염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오늘 종합해보니 24명이나 나온 상황입니다. 한 오피스텔에서요? 맞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네. 3층, 9층, 10층, 12층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퍼져 있습니다. 이들이 건물 내에서 어떻게 접촉이 됐는지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해당 오피스텔에는 방문 판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관련 업체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서요. 외부인의 출입이 잦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전염 이거 걱정입니다. 네, 아직 경로를 알 수 없는 전염이 25%가 넘고요. 지난 토요일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42%나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 게다가 또 확진자가 좀 줄면서 검사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잠복한 확진자를 찾는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경 지방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급증세는 꺾였지만 이 수도권에서는 지역사회에 잠복된 감염이 상당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오고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추석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졌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추석 연휴 걱정이 되는데 그때만 잘 넘기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기소하면서 길원옥 할머니의 후원금을 사기 형태로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이 길원옥 할머님의 통장에서 누군가 현금을 빼가는 적이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윤미향 의원인지 아니면 정의연 측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요. 네, 길원옥 할머니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 등에서 생계지원금을 받아왔는데 이 길원옥 할머니가 마포 쉼터를 떠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8년간 이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4억 원가량의 돈이 인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4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체가 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찾았다라는 네. 건데요. 현재로서 뭐 누가 찾았는지는 모르고요. 지금 뭐 해당 보도에 따르면 길원옥 할머니의 의붓자녀로 추정되는 측에서는 2015년부터 할머님이 치매를 앓으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돈을 정의연 측에서 빼간 것으로 좀 그런 암시하는 좀 발언이 있었는데 하지만 보도에서 언급됐듯이 해당 돈 인출이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였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은행 통장에서 108번에 거쳐서 1억 1,400만 원 정도가 출금이 됐는데 이 중에 3번만 이 마포 쉼터 관계자의 계좌로 이체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 부분 확인하고 기소한 거죠? 네, 확인을 했지만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기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지켜보시죠. 또 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재판 과정이니까 재판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군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 장성 관련된 인사가 있었는데요. 육군 참모총장 역사상 최초로 비육사 출신이 발탁됐습니다. 네,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됐습니다. 학군 출신인데요. 학군 출신이라면 ROTC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학군 출신이 육군 총장에 임명된 것은 1948년 창군 이래 최초입니다. 네. 1969년 임명된 서종철 총장이 육사 1기였으니까 그 이후에 51년 만에 나왔던 첫 비육사 총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신임 공군 참모총장에는 이성용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내정이 됐고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현 육군 참모차장인 김승겸 중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인 안준석 중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역사적이고 중요한 인사안인데 이 내용 관련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있었다. 중요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오늘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그동안 각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라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라면서 이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이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검찰 개혁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요. 네. 경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국정원 개혁 방향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네, 박지원 국가정보위원장이 오늘 언론 브리핑을 열고 관련 개혁 방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국정원이 절대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예. 정치 개입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바로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네요. 네, 이 박지원 국정원장은 취임 후에 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을 했고 조직을 개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학정보요? 네, 그러니까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예. 기존 국정원이 그 1차장이 해외 파트고 2차장이 대북 파트를 맡아왔었는데 원래 2차장이 국내 파트였는데 대북 파트로 갔죠? 네, 그 대북 파트도 1차장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아, 예. 네, 1차장이 모두 담당을 하고 해외와 대북을 담당하고 네, 2차장은 이제 방첩 분야, 이 과학정보본부는 3차장 산하로 승격을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부서를 해체했다라고 밝혔고요. 그 전에는 언론사에 담당하는 국정원 IO라고 합니다. 요원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취재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만나서 밥도 먹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없앴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뭐 업무 단계에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또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사건 등 22개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법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했고요. 5.18 민주화운동 진실 조명을 위해서
해서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서 지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에 업무가 있는데 자, 대북 업무, 해외 업무, 국내 업무. 네. 그런데 국내 업무가 가장 중요해요. 정치 뉴스, 정치 정보, 그다음에 언론사 정보, 국내에서 돌아가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를 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요직을 차지하고 승진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드러내는 획기적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될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은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잘 소통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 국정원 개혁 그리고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진 님이 부천 가는 700번 버스에서 주진우 라이브 나오고 있어요. 네, 대구에서 주진우 라이브를 듣고 있다는, 버스에서 듣고 있다는 분들 많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혜진 님은 오늘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한 달 만에 등교했어요.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3시간 반 만에 하교하고도 재밌었다고 말하는 딸이네요. 그냥 더 이상은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아이들이 뛰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리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는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른이. 네. 0140님, 전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도 무섭지만 미등교로 인한 부작용 너무 커요. 그 나이 때 경험해야 할 모든 것을 배제당하고, 맞벌이 가정은 애가 거의 방치 수준이고요. 또 다른 가정은 아동학대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교육받을 권리 침해당하고 너무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스크 쓴 아이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도 싶고요. 10년 전에 저희가 행사로 학생들 단편식 공모했는데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점심시간이랬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래요.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문자인 것 같은데요. 참 많은 게 담겨있고 많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이들아 참 미안하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오후 시간대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영남권 칠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느라 부근 1km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동충주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도 승용차 사고가 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광명 부근까지 막히고요. 신천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 남동에서 문학 사이 밀립니다. 성남 방향은 남동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문학부터 3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청계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여파로 청계요금소 일대 3km 구간 막힙니다. 울산고속도로 언양 방향인데요. 울산 쉼터 부근 2km 정체 역시 고장난 차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계속해서 순교를 각오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다시 수감됐는데요. 오늘 기독교계에서 전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 따져본다고 합니다. 전곽훈 목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기독교를 걱정해야 할까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지내시죠? 예.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됐죠? 2002년도에 그래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만 18년이 지났고요. 네. 저희가 2003년쯤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 기자님도 뭐 네. 대형교회 문제, 특별히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제 아주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하셨죠. 아이고 목사님 네. 따라다니라고 아유, 고생했습니다. 네, 제가 조용기 목사 따라다녔으면 편했을 텐데. 네. 아무튼 목사님 네. 그때부터 계속 개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네. 요새 교회가
사회에 정말 창피합니다. 네,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불안, 뭐 그 분열, 지금 특별히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정말 저는 뭐 목사로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창피합니다. 예. 저기 예배 네네. 대면 예배를 못하면 네.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 원치 않으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우리 한국 보수교회 특별히 이렇게 신학이 또 신앙이 이렇게 천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 우리 기독교인이 교인들이 행해야 될 섬김 또는 드림 또는 봉사,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데 네. 그냥 교회당 안에서 모여서 예. 어떤 제도적 예배만 예배로 목사들이 가르쳐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부흥시켰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꼭 예배당에 네, 나와야 되고. 사실 그 엄밀히 따지면은 주일 초대교회 때는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을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때 뭐 토요일이 예배 날이었죠. 안식일 유대교에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일요일 주일을 그냥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친교하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봉사, 섬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된 한국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통해서 솔선수범해서 이웃의 건강과 생명에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으로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뭐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니 뭐 운영의 어려움이니 이런 아주 그 재정적인 어려움, 그 11조 헌금, 이게 좀 큰 이유기도 하죠. 네, 그게 다 성경에서 이렇게 단어는 따왔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빗나간 헌금 걷기, 또 교회 당 안에만 모이기, 교회 짓기, 기복신앙 막 부추기기, 뭐 이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모여서 정광훈 목사 이단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합동과 통합 이 두 큰 교단이 오늘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은 보고서, 이단 보고 전광훈 씨가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만 올라가서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통합총회가 열리는 온라인이지만 열리는 그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합동 측은 안건에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내일 열리는 고신이라고 하는 총회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광훈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이므로 예의주시할 뿐 아니라 엄중 경고하며 재발을 방지키로 하고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의 교류 및 참여 자체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보다는 아예 교류 금지, 참여 금지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서가 올라갔으면 더 좋을 텐데 여튼 엄중 경고니까 네, 이것만 채택이 돼도 이게 안건에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저는 채택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이렇게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한국 교회를 추락시키고 전도의 선교의 문을 막았다면 이 합동 측 교단이 그래도 안건에 올라갔으니까 이건 그 채택되리라고 결의되리라고 보는데 통합 측이 왜 보고만 올리고 1년간 그 연구를 하겠다라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네. 이단성이 있는데 그 이단 대책위에서 그 1년간 연구해 보고
뭐 결정하겠다. 뭐 예. 이렇게 좀 미진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한쪽에서는 엄중 경고하겠다고, 한쪽은 1년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2단 판명 나기 쉽지 않나 보이네요. 2단으로 판명 나더라도 사실 정광훈 목사의 행보를 막는 뾰족한 법이 없잖아요. 이제 개신교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네. 이 개교회주의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양극화도 심하고 대형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는 막 총회에 법을 유린하고 마음대로 이제 해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제 정광훈 씨가 사실 교단에서 제명된 당해서 네. 목사로서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광훈 씨라고 부르시는 그러죠. 거죠? 저는 뭐 그 교단 법을 그렇게 했으면 교단 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신이 자숙하고 뭐 1년간 해벌을 받고 나중에 그 교단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목사로 불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나가서 다시 교단을 형성해서 이렇게 세를 모아서 지금 하고 목사 행세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에 해악과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네, 종욱님이 아픈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청취자인데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 2단 취급받았었죠. 그런데 교세가 커지니까 인정받았잖아요. 네네. 2단, 3단 의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너무 아픈 지적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힘과 돈과 크기 이걸로써 그저 성경의 가르침도 막 무시하고 사회도 무시하고 마구 총회나 교단도 무시하면서 질주하는 이 대형 교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네. 이번에 교단에서 모여서 네. 그 개천절 집회는 나가지 말자, 집회 교류를 금지하자고는 했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하고. 그런데 그 대규모 5개 집회 여는데 군중 동원하지 말자, 신자들 보내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사실 이제 전광훈 씨가 이렇게까지 이 광화문 집회를 열고 이럴 때 뒤에서 보수 한국 교회들이 막 많이 그렇죠. 뒷받침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힘이 센 게 정치적으로 힘이 센 게 이유가 뭐냐면 대형 교회에서 신자들을 계속 보내줘서 네네. 정광훈 목사가 집회만 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아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사실입니다. 물론 정치권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지만은 네. 교회가 책임이 더 크죠.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교단에서 2단 판명으로까지 나아가는데, 정말 개교회에서 지교회 목사들이 집회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너무 중요한데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가서 그렇게 확진되어 와서도 안 되고 확진을 퍼뜨려서도 예. 안 되는데 나가지 말라 말해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 없습니다. 일부의 작은 교회들이라든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들은 있죠. 근데 그동안 전광훈 씨를 밀어줬던 그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들은 일체의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네. 예전에는 구국기도회, 조찬기도회 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던 목사들이요. 최근에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 목사라고 이렇게 찬양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극우 집회, 대규모 극우 집회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보수교회 뿌리가요. 예. 이 군사 정권하고도 함께 했고요. 예. 그리고 독재 정권, 독재하고도 함께 해서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권력을 쟁취하고 예. 권력에 편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광훈 씨도 그런 이 한국 보수교회 뿌리에 사실 정말 이상한 괴물 같은 이런 사람이 탄생했지만은 네. 그게 연장선인데, 사실 종교인이라면 이렇게 권력 쟁취나 권력 편승을 할 게 아니라 예언자적 목소리로 정말 정부를 비판하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라. 네. 지금 이 기후나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라. 양극화가 심각해서 청년들이 M4 시대가 됐는데 네. 이런 걸 해라 하고 종교인이 제대로 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게 권력 쟁취 무슨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마구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거는 교회가 할 일도 아니고 목사가 더더욱이 네.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예.
5602님 청취자의 의견입니다. 네. 주 기자님 부탁인데요. 전 목사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감히 주 기자님이 가타부타 평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전 목사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목사님을 사랑하심으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단 논쟁을 벌이시는 합심 측 목사님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제가 교회개혁 운동을 하면서요. 네. 성도들이 목사에게 세뇌를 당하면 꼭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하지 마라. 네,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네네. 비판했을 때 네. 이거는 그 성직자는 신의 영역이니까 예. 감히 속인들이 비판하면 안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 가르치고 이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수많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 당시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판했습니다. 예. 예수님도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네.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개신교는 목사나 성도나 동등합니다. 예. 예. 왜 목사가 잘못한 걸 지적을 못합니까? 설교 잘못해도 지적해야 되고요. 예. 운영 잘못하고 재정 잘못 쓰면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금을 목사 마음대로 쓰고 사유하고 세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냅니까? 네. 예? 이거는 잘못된 그 가르침이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그것은 세뇌당한 것이다. 네. 예. 하나님도 전광훈 목사를 사랑하겠죠? 물론 하나님은 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전광훈 씨에 대한 이 사랑의 표현은 네.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지금까지 온 행태를 정말 참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성도들 앞에 사죄하고 예. 우리 그 대사회 앞에 무리를 일으켰던 것을 사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정광훈 씨 비판하지만 제발 정광훈 씨가 다시 그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김진옥 목사, 원로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를 좀 도와준 분들이 많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시킨 사람들도 그 전에 있던 대표회장들이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전광훈 목사를 내세워서 어떤 정치 세력화를 도운 그런 큰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대형교회 목사님들. 네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한국 교회 앞에서 크게 사죄를 하고요. 지금 뭐 원로가 되셔서 연세가 많으시지만 참회를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고 성도들을 우매하게 성도들을 잘못 교육해서 자신들이 그런 유명세를 타서 자신의 그 욕망과 자신의 그 명예와 자신의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두렵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그 원로 목사들이 이렇게 권력이나 탐하고 정치 세력화하고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한국 교회는 돈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이 대형교회 목사, 지금 이런 원로 목사들이 거의 다 대형교회고 이 돈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 돈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이 그 원로 목사들 많은 목사들이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성도들을 속이고요. 예. 기만하고 예. 자기는 그 부를 누리고요. 예. 명예 누리고 권력 누리고 지금도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이런 식으로 정광훈 씨를 부추기고 하는 것은 이 사회 해악입니다. 네. 돈과 세습.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빼놓지 않는 부분인데요. 김교옥 님이 설교 시간 후에 질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예숙 님은 하나님도 계속 오냐오냐 하지 말고 벌 좀 주고
그러셔야 돼요. 정광훈 씨를 본보기로 하나님 이름 판 인간들 벌 주시길 기도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럼 교단의 법도 있고요. 예. 우리도 그들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예. 이 정광훈 씨는 법에 대한 아주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예. 교회에서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징계가 있고 벌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다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불의를 보고 저항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정광훈 현상을 보면서 정광훈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을 보면서 사실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선량한 목사들, 신자들이 폄훼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런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원래 한국 교회가 초기에 돌아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이 사회의 큰 귀한 일들을 교육계나 그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했습니다. 예. 또 민주화 운동을 그래서도 중요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죠. 했었던 것이 예. 교회입니다. 예. 지금도 농촌이나 어촌이나 작은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귀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대형 교회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네.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추락시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말 이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신자들. 정말 좋은 교회들이 네. 싸잡아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격려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신교단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보겠습니다.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또 나오면 또 전해드리고 다시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방인성 목사님이셨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봄에 피는 벚꽃이 지금 폈대요. 경남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식물 싹이 꽃이 개하는 시기가 아닌데 개화하는 이상 발육 현상을 불시개화라고 합니다. 불시개화. 3, 4월에 피는 봄꽃인 벚꽃이 지금 가을에 피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랬는데 댓글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 없는 틈 타서 도깨비랑 도깨비 신부가 데이트했나 보네. 틀림없네 이 얘기했습니다. 저희 동네도 자두나무에 꽃 피었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아프다는 신호예요.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가을에 봄꽃이 피었어요. 반가워요. 반가워. 보고도 싶은데 좀 무섭기도 합니다. 위기구나. 기후 위기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계절 뉴스 이어갑니다. 탈모의 계절 가을. 머리카락 지키려면 코미디닷컴의 뉴스입니다. 가을철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우수수 떨어진답니다. 탈모의 계절입니다. 가을철에 여름보다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탈모가 막 나타납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모발이 성장하는 생장 기간이 짧고 모발이 빠지는 휴지 기간이 길어서 여성한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의 계절이 가을인데요.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어떻게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생활 습관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흡연자는 금연하고 그리고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두피에 이물질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씻어라.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감은 이후에는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모발 두피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 자제하고 음주 자제하라. 아니 의사 선생님들은 탈모나 암이나 배탈이나 감기 모든 질병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우리 시민께서 정답을 여기다 달았습니다. 댓글에다가 공짜를 좋아하지 말자. 그러면 공짜 좋아하다 대머리 됐다.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 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젊은이들이 바쁘게 오가는 홍대 거리 한켠에 반성문이 붙었어요.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서울 디지털 플라자 홍대점 공사장 앞인데요. 지난 16일 날 이곳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우리 곁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죽음의 릴레이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 이러면서 대자보를 달았습니다. 한 노동자가 승강기 통로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작동한 승강기에 끼어서 숨졌거든요. 이 기업이 우리의 돈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소비자로서 책임을, 정부가 이 죽음을 제대로 예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 저 또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반성문을 그 노동자 영전에 바친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옆에다 또 글을 쓰셨어요. 제가 매일 출퇴근할 때 다니는 이 길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이 그냥 쉬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지나는 분께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산업재해 안전사고로 허무하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함께 해달라고, 너무 늦게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이런 글이 옆에 따닥따닥 붙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이 돈보다 경시되는 사회, 건강한 사회 아닙니다. 이런 사회 풍조 고쳐야 됩니다. 노동자 한 명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자동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회는 어서 빨리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편에 서라.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댓글 달았는데 공짜 좋아하면 머리 빠진다, 이거 좀 과학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 머리 빠진 친구들 많은데요. 그 친구들 착해요. 착한데 그것도 이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이거는 바로 잡고 가자고요. 지리산 산청 할머니들 일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지리산 청정골 경남 산청군 할머니들이 전국 시화전 휩쓸고 검정고시 다 휩쓸고 있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서 경남 최고령 합격자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시화전에서 박순자 할머니, 임분순 할머니, 박용경 할머니가 시로 이 그 백일장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오경 할머니의 아파요라는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욕설이 아닙니다. 시적 표현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아파요, 박오경. 난리가 났는가, 세상이 참 시끄럽네. 네, 15살 때 전쟁도 다 봤는데 웬일인지 다 아프고 얼굴엔 마스크로 낯짝을 가리고 다니느라고 하고, 내가 놀던 경로당도 자물통이 걸려있고 자주 오던 손자놈도 코빼기도 안 보이네. 다 코로나 뭐이단가 죽일 놈. 내 손에 죽이삐야 하는데 요양원에 있는 우리 영감도 몇 달째 못 보고 웃자면 좋노. 친구들하고 공부도 못하고 웃자면 좋노. 살다가 본게 별일이다. 세상이 다 아파요 하는 건 처음이네. 전쟁도 아닌데 온 세상이 다 아프고 난리 법석이고, 웃자면 다 아프지 말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소. 선생님 얼굴도 보고 친구들하고 공부도 해야지. 코로나야 빨랑 가버려라. 노라 존스 Come Away With Me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보물창고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산대교 아래 산책길에 개나리도 피었어요. 개나리도요? 큰일이네. 형아, 순천도, 전남 순천도 벚꽃 피었어요. 순천도요?
이게 반가운 일이 아니라, 꽃을 보는 일이 반가운 일이 아니라 약간 무섭습니다. 아무튼 코로나야 빨랑 가버려라.